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뭐가 있죠? 그쵸, 추석이 있죠. 제가 컴백 영상에서 추석 연휴에 읽을 만한 책 추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 댓글창에도 추석 때 좀 이동할 때 차에서 읽을 만한 술술술 잘 읽히는 책 추천해 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런 책들 준비해 놨습니다. 차에서 이동하면서 읽으셔도 되고요. 좀 집에서 그냥 쉬면서 슬렁슬렁 읽으셔도 되고요. 연휴 동안 막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파에서 보거나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이러다가 약간씩 그래도 연휴인데 너무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는 걸 하고 싶진 않아. 모처럼의 연휴인데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럴 때 좀 부담 없이 읽을 법한 혹은 시간을 때워야 돼. 차에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휴에 내가 뭐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술술술 읽을 법한 책을 제가 간단하게 좀 골라와 봤고요. 걱정 없이, 부담 없이, 고민 없이 그 소설가가 책을 쓴 대로 나의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소설들로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세 작품 모두 소설이고요. 그러면 한 편씩 소개해드릴게요. 가시죠. 자,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추석 연휴를 위한 술술술 읽히는 소설책 첫 번째 책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제 채널에서는 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구병모 작가의 파과입니다. 위저드 베이커리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죠. 놀랍게도 저는 그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책의 유행이 저와는 약간 그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위저드 베이커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파과도 이미 이 소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팬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은 정말 재밌다. 정말 읽으셔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책의 앞에 띄지 요 첫 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 소설에 가장 강렬하게 새겨질 이름 조각. 지금껏 우리가 기다려온 새로운 여성 서사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조각인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소설은 여성, 노인, 킬러가 주인공인 소설. 어때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명절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 있잖아요. 킬러 조직 내지는 경찰과의 이렇게 사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여성 노인 킬러야. 이 조각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킬러이자 노인 여성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전혀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소설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보통 평소에 타고 다니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시죠? 지하철에 그냥 사람들 다 각자 할 일 하고 있고 사람들 굉장히 평범하게 입고 각자 볼일 보면서 이렇게 실려가잖아요. 그 지하철에 굉장히 평범한 할머니의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각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 인파들 속에서 유유히 한 사람을 살해하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소설이 시작해요. 이 첫 장면부터 굉장히 강렬해서 와, 이게 어디로 갈까 궁금해하면서 소설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매력 포인트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노년 여성 주인공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예상하는 거랑 예상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상하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든지 아니면 뭐 할머니니까 이제 사회에서 받는 할머니에 대한 그 우리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소설 속에서 예상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면 소설이 재미없어지거든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와, 이런 얘기를 해낼 수 있구나. 너무너무 재밌는데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소설 내에서 이 주인공의 여러 가지 모습들, 주인공의 카리스마, 주인공이 겪는 일들, 주인공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거든요. 그 노년 여성 킬러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려내는 데에서 오는 쾌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그 서사 자체가 마지막에 나 조금 울었다? 물론
물론 제가 눈물 허들이 낮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마지막에 찡한 부분 있잖아요. 눈물 나는 부분 있잖아요.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어떤 심파적인 눈물이 아니라 느와르적 눈물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서사의 굉장한 힘과 동시에 어떤 감동도 있고 와 이런 이야기를 그려내다니 라는 그 어떤 이야기 자체의 매력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설의 호흡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호흡이 조금 빠른 소설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딴 생각 안 하고 술술술 읽으려면 빨리빨리 전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과 같은 경우에도 호흡이 조금 빠른 편이고 진행이 착착착 되는데 이 소설은 특히나 영화화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에요. 읽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머릿속으로 가상 캐스팅을 하게 되고요. 시장이나 이런 어떤 병원이나 이런 거의 모습이 막 착착착 그려지고 조연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도 왠지 들리는 것 같고 영화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구체적인 장면과 호흡 이런 부분에서도 소설의 매력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장르를 말하자면 느와르 액션 드라마?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재밌었어요. 이 소설 정말 재밌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로 제가 재밌다라고 권할 만한 그런 소설이니까 이동하시면서 정말 술술술 읽기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다. 첫 번째 책으로 오늘 추천을 드립니다. 파과. 이거 영화화 안 되나요? 나 이거 진짜 영화로 보고 싶어. 이 판권 팔렸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영화화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구병모의 파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위한 두 번째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장르 소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책은 한국 소설이었고 두 번째 책은 장르 문학이고요. 세 번째 책은 영미 문학인데요. 장르 소설 중에 뭘 가져올까 하다가 최근에 좀 재밌게 읽은 책들 중에 SF는 제가 뭐 자주 소개도 하고 사실 이 뒤에도 SF 소개해드릴 만한 기회나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도 너무 많고 그래서 SF 따로 이제 소개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겨울서점에서 공포문학을 많이 다루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셜리 잭슨의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는 소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포소설이고요. 무서운 거 싫어한다.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이라서 그런지 흐린 눈으로 읽으면 읽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힐하우스라는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일을 배경으로 하는 공포소설이고요. 앞에 이렇게 써있듯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원작 소설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좋은 거는 이제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고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그러면 왠지 나의 교양이 넓어지는 것 같잖아요, 기분이. 그런 장점이 또 있는 책이기도 한데 이 힐하우스의 유령을 쓴 셜리 잭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포소설로 유명한데 힐하우스의 유령도 대표작이고 제비뽑기라는 또 유명한 단편소설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미국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포소설을 평소에 되게 즐겨 읽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알고 있다가 이달 기자님의 추천으로 제가 뭐 방송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읽어보게 된 책이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책의 그 서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몬테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일을 너무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학계에서는 그걸 무시하니까 증거를 잡아서 좀 제대로 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본인도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는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끌리고 그래서 이제 이 몬터규 박사가 힐하우스라는 이 저택을 섭외를 한 거죠. 이 저택도 섭외를 하고 근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힐하우스에서 며칠 지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힐하우스에 몬테규 박사와 힐하우스의 원래 관리를 맡고 있던 부부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너 그리고 또 한 명의 참가자인 시어도라라고 되어 있는데 티오도라 뭐 이런 거겠죠? 그 밖에 나중에 또 몇 명이 합류하게 돼요. 이제 그런 등장인물들이 힐하우스에 모여서 그냥 며칠 지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을 지내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저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포 작품과는 좀 다르게 서양에서는 이 집 자체가 공포의 대상, 어떤 공포의 주체인 경우가 많죠. 집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영향을 끼친다든지 집 자체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든지
집이 뭐 악령이 들려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헌티드 하우스라고 하는 귀신 들린 집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주인공인 엘리너가 하루하루 이 집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이 집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엘리너가 본인의 개인사적으로 불행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이 집에 홀리는 것처럼 점점 변화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시어도라와 이상한 일들도 겪게 되고, 제가 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소설이고요.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정말 술술술 읽히는 그런 소설인데, 참고로 이 소설은 자세히 집중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요. 좀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대사 같은 거 꼼꼼히 읽어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시어도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드는 대사를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꼼꼼히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고, 그러면서도 시간 잘 가고, 근데 내가 너무 무서운 게 싫다, 근데 읽어보고 싶다 하면은 약간 이렇게 읽으면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지는 못했는데, 넷플릭스 시리즈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만 들었어요. 근데 넷플릭스 시리즈도 재밌을 것 같아서 좀 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 세트로 한번 넷플릭스 시리즈랑 책 이렇게 세트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면,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데, 이걸 말하는 순간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푸시시 김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약간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이렇게 되어버릴까봐 제가 오늘 무슨 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진짜 재밌어서 추천을 드린다는 점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추천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위한 마지막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앞서 살짝 힌트를 드렸듯이 영미권 소설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소설이 됐든 어떤 작품에서 여성 너드 천재 과학자가 주인공인 작품 얼마나 보셨어요? 왜 그런 주인공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너무 천재적인 이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인간적인 혹은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막 자기의 그 천재적인 논리 속에서 사람들한테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뭐 이를테면 셜록이라는 드라마의 셜록이라든지 빅뱅 이론에 등장하는 너드 과학자 주인공들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너드 과학자 주인공 근대 여성 인 주인공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엘리자베스 조트를 소개합니다. 자, 레슨인 케미스트리라는 소설이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던 소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 굉장히 많이 팔렸고 어느 정도 화제도 된 소설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들 뭐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게 애플 TV로 드라마화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뭘까?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웬걸? 너무 빠르게 술술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책은 진짜 부담 없이 이렇게 후루룩 읽는 소설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성 과학자 너드, 천재 너드 주인공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봐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 소설을 쓴 보니 가머스는 원래 소설을 오랫동안 쓴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했었고 다른 일들을 하다가 쓴 장편 소설인데 이게 너무 큰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좀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책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조트가 천재 화학자거든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조트가 정말 너드이고 모든 사고방식이 과학에 맞춰져 있는 천재 화학자인데, 문제는 이 소설의 배경이 1960년대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무신론자인데 과학을 공부하는 여성, 심지어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배반하는 이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게 정말 여기서 여러 가지 정말 흥미로운 그 플롯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설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정말 그 시대의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여성의 영웅서사라는 점이 이 소설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주인공이 그런 식으로 시대와 불화하는 그러나 너무 뛰어난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어떤 부조리나 사회의 압박이 너무 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부조리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뭐 화학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데 안이 꼽게 보는 그 어떤 뭐 지도교수라든지 동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남성 동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모를 겪기도 하고,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온갖 오해와 무슨 눈초리와 막 이런 걸 받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하던 고정관념들 앞에서 여러 가지 고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계속 먹다가 이 주인공이 너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어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예쁘고 화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여성이어서 나를 싫어해서 저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점이 되게 너드 천재 캐릭터형이라는 건데,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본인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애쓰는데, 사회적인 기호로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해해보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깽판을 치고 다녀요, 이 주인공이. 깽판 치는 걸 보는 게 아주 너무 재미가 있다. 고구마를 계속 먹다가 사이다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영웅서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지켜봐 나가는 재미, 응원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조트가 어떤 깽판을 칠까 막 이런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괜히 애플 TV 드라마 확정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냥 그 세트장이 떠올라요. 그 아까 파과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조건 영상화가 돼야 되는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세트장도 떠오르고 화면의 톤 앤 매너도 떠오르고 대사의 톤이나 목소리까지도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흡도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순문학 책들을 읽을 때 뭐 소설의 상징이나 찡한 마음이나 진지한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설에서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설이 있는가 하면 상징 이런 거 없고 그냥 정말 다 얘기를 장면 다 해주는데, 그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후자에 속하는 소설이고 드라마로 보면 진짜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었어요. 당연히 매체의 특성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드라마로 보게 되면은 뭐 생략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약간 드라마 그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어요. 제가 뭐 따로 보탤 말이 없고 그냥 재밌고, 시대가 196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 자체가 진짜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수풀을 베면서 나가는 것 같으니, 조트의 그 당당한 모습과 온갖 깽판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다. 레스닝 케미스트리라는 소설을 오늘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에 술술술 읽을 법한 잘 읽히는 소설들 오늘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설들의 특성이다 보니까 제가 막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에 대한 감이 잡히셨으리라 믿고요. 추석 연휴 동안 조금 즐겁게 책 읽는 시간, 차에서 지루하거나 아니면 뭐 휴식하다가 지루하거나 아니면 잠깐 이 시끄러운 걸 옆에다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께 좀
좋은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에 읽으면 좋을 법한 책들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 댓글창에 써주시면 서로서로 추천 주고받으면서 더 풍성하게 이번 추석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거 외에도 재밌게 읽은 책들 많은데요. 그 중에 조금 골라온 거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 풍성하게 이 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보름달 구경도 하시고 부디 평온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와, 나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뻔했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